집에서 혈당 낮추는 20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당뇨 졸업을 위해 당뇨스쿨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당뇨인들의 당뇨 졸업을 돕는 당뇨스쿨의 한의사 이혜임입니다. 당뇨인들의 경우 혈당을 완만하게 올리기 위해서 단백질 섭취를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이러한 단백질도 잘못 섭취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단백질을 어떤 음식을 통해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먹어야 하는지 그 양까지 딱 정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 몸무게가 얼마이면 얼만큼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를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시고 댓글에다가 그래서 나는 몸무게가 얼마라서 단백질을 이렇게 섭취할 계획이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피드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단백질 섭취를 잘 활용하면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가는 긍정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근육을 만드는 재료이기도 하죠. 그리고 호르몬과 효소를 만드는 재료이기도 하고요. 신체 회복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적절하게 그리고 슬기롭게 섭취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가장 경계하는 거는 이렇게 가루로 섭취하는 거예요. 요새 합성 단백질이라고 해서 이거를 물이나 우유나 이런 데다 타먹는 합성 단백질을 즐기시는 분도 있는데 너무 합성 단백질이 우리 몸에 급격하게 들어오면 단백질을 처리해야 되는 기관은 신장이거든요. 콩팥. 그래서 신장이 망가질 위험이 큽니다.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내가 얼만큼 먹어야 되는지를 계산을 해야 합니다. 단백질의 적정 섭취량이라고 해서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체중 1kg당 0.8에서 1.2g의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라는 내용인데 계산하기 쉽게 1kg당 1g이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52kg이면 한 52g 정도, 60kg이면 60g 정도, 내가 70kg이면 단백질은 70g 정도, 이렇게 1kg당 1g 먹어야 한다라고 계산을 하시고 내 몸무게에 따라서 얼만큼 먹어야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놓고 들어갈게요. 이제 몇 g의 단백질을 섭취되는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단백질 섭취 방법이 3가지가 있고요. 개인의 체중과 활동 수준에 맞는 적절한 단백질 섭취라고 적혀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 체중에 따라서 얼만큼 먹어야 하는지 아까 우리가 계산이 됐죠. 그리고 활동을 더 많이 하면 좀 더 먹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앞서 봤던 그런 가루 형태의 단백질 파우더가 아니라 자연식품을 통해서 먹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균형 잡힌, 예를 들면 닭가슴살만 먹어서 나는 단백질을 보충할래 이런 게 아니라 균형 잡힌 단백질 공급원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는 다양한 단백질을 먹으면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크게 동물성과 식물성이 있습니다. 동물성은 고기죠. 뭐 돼지고기, 그 다음에 소고기, 뭐 닭가슴살, 뭐 생선, 달걀 이런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 식물성으로는 두부, 콩, 견과류, 뒤에서 보겠지만 잡곡에도 단백질이 조금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가공육은 최소한 적게 먹어라 라는 내용입니다. 가공육이라고 하면 소시지, 햄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는 단백질 섭취가 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공육 자체에 여러 가지 첨가물도 들어있고 뭐 짜고 달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음식은 채소로만 드시고 자연식품, 자연에서 그대로 길러진 음식 위주로 단백질을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요. WHO나 여러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거는 되도록 식물성 단백질 섭취를 통해서 단백질을 먹어라 라는 내용입니다. 결론은 자연식품을 통해서 먹으면 좋고 동물성 단백질 식품도 좋지만 가급적 식물성 공급원을 통해서 단백질을 먹으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얼만큼 먹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100g 중에 단백질이 얼만큼 들어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닭가슴살 100g에 23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닭가슴살 100g이면 우리 한 포장지가 보통 100g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닭가슴살 싸면 이렇게 한 팩 있잖아요. 거기에 23g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단백질 함량이 적더라고요. 닭가슴살이면 단백질 거의 대부분인 줄 알았는데 100g 중에 23g. 그래서 내가 아까 예를 들면 우리 60kg라고 해볼게요. 60kg이면 60g의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닭가슴살 한 팩을 먹으면 거의 3분의 1 정도의 단백질을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두부 100g에 8g 들어있는데 두부 100g이면 한 모가 보통 300g, 400g 정도 되거든요. 두부 한 모에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를 먹으면 한 8g 정도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계란은 하나에 한 6g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우유 200ml 그거 하나 드시면 7g. 그래서 나는 계란만 가지고 하루 단백질 섭취를 채우겠다 라고 하시면 아까 이제 60kg에 60g을 먹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계란을 10개를 먹어야 되는 거 하루에. 그리고 콩은 100g 중에 36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 콩이 100g이면 몇 알인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큰 콩의 경우에는 한 25개에서 한 30개 정도 됩니다. 하루에 내가 콩을 30알을 먹었다, 30개를 먹었다 라고 하면 36g의 단백질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좀 그래도 괜찮죠? 효율적이죠? 그리고 나는 만약에 작은 콩 위주로 먹었다 라고 하면 60개 정도는 먹어야 100g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콩을 가지고 36g의 단백질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연어도 100g, 이 한 팩이 보통 이제 100g일 텐데 100g을 먹으면 단백질 20g을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킬로그램인지 몸무게를 계산하면 단백질 얼만큼 먹어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채울 것인지 가장 대표적인 음식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재밌으실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잡곡을 통해서도 우리는 단백질을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백미는 100g당 2.7g의 단백질이 있어요. 그리고 백미 외에 나머지 현미나 보리, 파로, 기리, 퀴노아 이런 애들에는 단백질 함량이 좀 더 높죠. 요새 유명한 파로, 퀴노아 이런 애들은 특히 단백질 함량이 좀 높은 거를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잡곡별 100g이라고 써 있는데 100g이라고 하면 보통 한 종이컵 2분의 1, 3분의 2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한 끼에 보통 한 100g을 먹는다고 그냥 가정을 했을 때 더 먹는 사람도 있고 덜 먹는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한 끼니에 쌀만, 백미로만 지으면 2.7g의 단백질을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한 끼니를 다 100% 현미나 100% 파로로 채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잡곡들을 내 기호에 맞게 조절해서 먹을 거기 때문에 정확한 단백질 섭취량은 계산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잡곡에도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일정 정도의 단백질 섭취하더라. 그래서 잡곡을 먹을 때 단백질 섭취를 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온전히 하루 단백질을 채우려고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루에 1kg당 1g의 단백질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 다양한 단백질 공급원을 통해서 섭취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때 가급적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들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밥만 먹어도 단백질 섭취가 충분히 됐으면 좋겠다. 잡곡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흰 쌀뿐만 아니라 아까 봤었던 다른 잡곡들이랑 콩을 좀 섞어야 되겠죠? 아까 콩이 한 30알 정도가 100g이라고 했고 그게 한 36g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콩을 아침에 10알, 점심에 10알, 저녁에 10알 먹으면 그것만 가지고도 36g 정도를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단백질 섭취량의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콩을 가지고 섭취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얼만큼 먹어야 되는지 꼭 계산하시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입니다, 여러분.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거나 아니면 육류, 동물성 단백질을 통해서 단백질을 너무 무리하게 섭취를 하려고 하다 보면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스가 차고 더부룩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은 반드시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드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소화기에 불편한 증상이 있다면 다시 음식을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화 기능이 항상 떨어져 있어서 식후 혈당이 항상 높고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걱정이 된다 이러신 분들은 한약 치료를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음식 대사를 하는 건 소화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단백질을 잘 챙겨 먹고 혈당이 덜 오른 음식들을 먹는다고 해도 소화 기능이 좋지 않으면 혈당도 높고 혈당 스파이크도 굉장히 심하게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문의는 1644-5178로 주시고요. 자세한 상담 그리고 진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